여러분, 아침 한 끼가 하루 혈당 곡선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공복 혈당, 점심 혈당, 저녁 혈당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들으시면 마음이 무겁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시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뇨는 생활을 바꾸면, 특히 아침 식사만 바꿔도 약 없이도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43살 의사로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지금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년 이상 약을 드시던 분이 아침 식단을 바꾼 뒤 당화혈색소를 5점대까지 낮추고 약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처럼 약에만 의존하며 평생을 보내실 것인지, 아니면 작은 변화를 시작해 자유로워질 것인지, 이 영상은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4주 실천 플랜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평생 혈당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 중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함께 보시고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대충 먹어도 괜찮다. 죽이나 흰빵 정도로 간단히 때우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이야말로 혈당 관리의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혈당이 출렁이고 피곤하고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보게 되는 나쁜 아침 습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빵, 떡, 시리얼만 먹는 아침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런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오전 내내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입니다. 아침 안 먹으면 다이어트 된다는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침을 굶으면 점심때 허기를 못 이겨 폭식하게 되고 결국 혈당도 체중도 함께 올라갑니다. 셋째, 국에 밥 말아 한 그릇 뚝딱입니다. 소화는 빠르지만 흡수도 너무 빨라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먹고 나면 금세 졸음이 몰려오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단맛 나는 음료로 아침을 때우는 습관입니다. 커피에 시럽 듬뿍, 과일 주스, 달달한 라떼. 이건 사실상 당분 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침부터 혈당을 들쑤셔 놓으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늦잠 자고 점심 겸 아침을 먹는 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인슐린이 제때 작동하지 못합니다. 혈당은 불규칙하게 출렁이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진행 속도를 앞당깁니다. 아침은 그저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전체 혈당을 좌우하는 출발선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옷이 가지런히 맞듯 아침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전체 혈당 안정의 열쇠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혈당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본 혈당을 확실히 낮추는 보물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로 계피를 소개합니다. 계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커피 위에 올려진 가루 혹은 겨울철 따뜻한 차의 향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을 잡아주는 천연 보조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아침마다 흰빵과 잼을 드셨습니다. 혈당은 늘 150을 넘었고 약도 계속 늘려야 했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빵을 오트밀로 바꾸고 그 위에 계피 가루를 뿌려 보시라는 것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0까지 떨어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약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피에는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줘 혈당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해줍니다. 그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피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카시아 계피에는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작은 티스푼 반 숟가락 약 2g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활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 차처럼 마시기. 두유나 오트밀, 요거트 위에 뿌려 먹기. 사과나 바나나 위에 솔솔 뿌려 간식으로 즐기기. 특히 사과와 계피는 궁합이 좋아 당 조절과 포만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에 계피를 더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혈당을 낮추려는 목적이 희석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계피는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혈당 안정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피가 혈당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준다면 두 번째 보물 음식은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이미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사과식초나 집어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트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양조식초에 사과향을 첨가한 것이 많습니다. 병 뒷면의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세요. 사과 100% 발효 혹은 사과식초 100%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해야만 혈당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가 왜 좋을까요?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밥이나 빵 속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합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잡아줍니다. 실제로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치아가 손상되거나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두 스푼을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활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음료처럼 마시기.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레싱으로 곁들이기. 생선구이, 나물무침 같은 반찬에 살짝 곁들이기. 제가 만난 환자분 중 70대 남성 한 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2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20 가까이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과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저 곁들임이 아니라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아침 식사에 사과식초를 습관처럼 곁들이신다면 여러분도 혈당이 훨씬 차분하게 유지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보물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영어로 오트라고도 부르죠.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 코너에서 오트밀을 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귀리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관리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귀리가 특별한 이유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건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에 있는 당분이 급하게 흡수되지 못하고 천천히 들어오도록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귀리도 종류가 있습니다. 알갱이를 잘게 잘라낸 스틸컷 귀리는 가공이 거의 안 돼서 혈당 관리에는 가장 좋습니다. 찐 다음 눌러 만든 롤드 귀리는 조리도 쉽고 효과도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인스턴트 귀리는 너무 잘게 부서 놓아 조리 시간은 짧지만 혈당을 훨씬 빨리 올립니다. 따라서 혈당 때문에 귀리를 드신다면 스틸컷이나 롤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시중에는 설탕이나 크림 파우더가 들어간 달달한 오트밀이 많습니다. 간편하게는 먹기 좋지만 혈당 관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리도 결국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혈당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침 한 끼로는 밥 반 공기 정도 대략 50g이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 효과는 배가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이나 우유를 넣고 오트를 끓이면 따뜻한 오트밀 죽이 되고 전날 밤에 우유나 두유에 불려두면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오버나이트 오트가 됩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에 귀리를 20% 정도만 섞어도 잡곡밥으로 훨씬 건강해집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오버나이트 오트를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오전 내내 속이 든든해서 간식 생각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귀리는 단순히 곡물이 아니라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입니다. 아침 한 그릇의 귀리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피, 사과, 식초, 귀리라는 세 가지 보물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들을 실제 아침 식사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단순히 음식 몇 가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을 새로 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은 접시 규칙입니다. 동그란 접시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남은 절반 중 절반은 단백질, 나머지는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단백질과 섬유소는 충분히 챙기면서 탄수화물은 과하지 않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은 뜨겁게 먹을 때보다 한 번 식혔다가 데워 드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식히는 과정에서 전분이 변해 소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이 덜합니다. 전날 잡곡밥을 지어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아침에 데워 드시면 같은 밥이라도 혈당에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아침 식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문자용 메뉴입니다. 오버나이트 오트에 계피 가루와 블루베리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전날 밤 준비해 두면 아침에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혈당 안정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 표준형 메뉴입니다. 삶은 병아리콩이나 강낭콩을 기본으로 한 콩 샐러드에 삶은 달걀, 그리고 통귀리 한 주먹을 곁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를 섞은 드레싱을 뿌리면 맛도 좋고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한식 스타일입니다. 잡곡밥 반 공기에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고 나물 두세 가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균형도 잘 맞습니다. 결국 황금 아침 식단의 핵심은 거창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은 든든히, 탄수화물은 적당히,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어떤 형태의 아침 식사든 혈당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식단을 잘 바꿨는데도 혈당이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2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체중 관리와 마음 습관입니다. 체중은 혈당과 직결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체중을 5에서 7% 정도만 줄여도 혈당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은 아침 식단을 바꿨는데도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그분께서 체중을 6kg 줄이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체중이 줄면 몸 안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쉽게 말해 먹는 행위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5가지 원칙만 지켜도 과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첫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입에 넣은 음식을 15번 이상 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둘째, 배가 80% 정도 찼을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가 완전히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셋째, 식사할 때는 TV나 휴대폰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딴짓을 하면서 먹으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됩니다. 넷째, 큰 접시 대신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보세요. 시각적으로 충분히 먹은 것처럼 느껴져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를 어느 정도 채워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체중은 서서히 내려가고 혈당도 더 안정됩니다. 또 외식이나 모임 같은 변수가 있을 때는 미리 대처법을 세워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 자리에서는 밥부터 먹지 말고 샐러드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집어보세요. 여행 중에는 편의점에서라도 삶은 달걀, 무가당 두유 같은 안전한 음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음식만으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체중과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 체중을 조금 줄이고 먹는 태도까지 바꿔낸다면 지금까지 잘 안 내려가던 혈당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따라할 수 있는 4주 실천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기록하고 점검하면서 실천하셔야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 식단을 개피, 사과, 식초, 귀리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를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주에는 3가지 보물 식재료를 모두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버나이트 오트 위에 계피를 뿌리고 아침에 사과, 식초, 물을 한 잔 곁들이는 식입니다.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점점 자신만의 패턴을 찾으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황금 아침 식단 공식대로 접시 규칙과 먹는 순서를 적용해 보세요. 채소부터 시작해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습관을 완전히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넷째 주에는 생활 전체로 확장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하고 외식이나 모임에서의 대처법까지 연습해 보세요. 이 단계가 되면 혈당 변화가 눈에 보이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매일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기록하고 수면 시간과 하루 활동량도 간단히 체크하세요. 종이에 적어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겨도 됩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스스로 관리가 되고 또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는 든든한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당뇨는 평생형 감옥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당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